SNS를 보니까 털레반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하고 그 골프를 치시면서 개헌과 관련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약간 이제 그 확대 해석해가지고 전달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뭐 분권형 대통령제로 뭐 개헌을 한다, 뭐 내각제 개헌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오보, 어찌 보면 오보죠. 오보가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뭐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오늘 또 직접 해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논란이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털레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구조적 다수가 내각제다 뭐 이러면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합니다. 사실은 그 친문 세력들이 이게 참 웃기는 게 내각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공론화를 처음 했던 게 이제 저예요. 그 여시제 블랙하우스 방송하면서 여시제 문제를 제가 이제 진보 민주진영에서 처음 공론화를 했고 그 여시제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나 뭐 내각제를 좀 추구한다. 거기에 이제 이광재를 비롯해서 주로 이제 친문 인사들이 여시대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문 세력들이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제가 처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털레반들이 친문 세력들이 아니 지들이 밀었던 놈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뭐 만세를 부르더니 뭐 대통령께서 내각제에 니은자도 안 꺼냈는데 뭐 내각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막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데 저는 참 세상살이가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좋아했던 아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놓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뭐 책임 총리제 뭐 이런 걸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통령제의 이제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님도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 주로 나온 거는 뭐 문재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기도 했고 친문 세력 쪽에서는 뭐 대놓고 그 내각제 뭐 유사 내각제죠 이원 집정부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 이제서 지들이 막 문재인 빨 때는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를 하더니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죠. 저는 이게 친문들의 어떤 종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훈이 내로남불이에요. 친문들은 문재인이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좋은 대통령제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하면은 그 나쁜 분권형 대통령제입니까? 그리고 뭐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한 적도 없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설 쓴 거 가지고 발끈하더라고.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개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명확해요. 이게 뭐 내각제로 갈 이유도 없고 이원 집정부제로 갈 이유도 없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각제나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는 게 본인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이게 개헌이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설령 국민투표가 발의가 돼가지고 내각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국민들이 너무 싫어해요 내각제를. 내각제 지지하는 분들이 뭐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잡아야 15에서 한 20%? 무슨 내각제 개헌이 됩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본인 생각도 뭐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기본 정치인의 뭐 자세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무슨 뭐 내각제로 간다, 이원 집정부제로 간다, 그거는 뭐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요 그 맥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논란은 그건 이제 해프닝이다라고 보고, 왜 이제 조정식 그 국회의장이 개헌 얘기 꺼냈다가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도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참 욕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지금 개헌 얘기를 왜 꺼내고 있는 것인지, 여기가 더 포인트다. 예. 지금 시동을 안 걸면 제가 볼 때는 개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 총선 때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하려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제 국민투표가 들어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아닌데, 이번에 이제 그 총선 전에 개헌의 논의에 이제 불을 못 붙이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도 개헌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5년 단임제의 이제 이런 문제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뭐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문제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하물며 이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자 뭐 이 정도 개헌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안을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총선 전에 동의를 할 것인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혼자서 이거 뭐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는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좀 시동을 건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일단 뉴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야당 의원에게 내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입장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5.18 정신 전문 수록, 개헌 요건 강화라도 먼저 하자며 논의를 독려했습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은 권력구조 개편은 후순위로 여겨졌는데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제안하자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 가운데 나온 대화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지만 청와대가 직접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단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 전도이자 시선 돌리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개헌 관련된 일단 뭐 그 김태호와 골프를 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김태호가 먼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죠. 그에 대해서 뭐 긍정을 하면서 개헌 얘기가 좀 나왔던 건데, 이걸 뭐 김태호가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분권형 대통령제 안을 수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이제 돌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뭐 청와대 관계자가 입장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도 SNS에 직접 입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개헌이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X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을 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 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대통령님 임기를 줄인다 그러니까 거부감을 좀 느끼실 분들이 있기는 한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 이 대통령제의 비극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안 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끝이잖아. 본인들이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5년 동안 세월 보내다가 결국은 사고 치고 감옥을 가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 4년 이제 이게 단임제로 여기 5년 단임제로 가니까 지금 감옥을 안 가는 대통령이 뭐 거의 없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자꾸 전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5년 단임제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 임기 한 중반 정도 되면 힘이 빠져요. 한 3년 차 정도가 되면은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첫 해부터 정청래하고 친문들이 날뛰어가지고 레임덕 아닌 레임덕이 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년 단임제가 되니까 한 3년 차 정도가 되면은 슬슬 여권이건 야권이건 차기 주자들이 설치기 시작을 하고, 그럼 대통령 이제 힘이 빠지고 대통령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망가지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책임 정치 얘기를 했잖아. 5년 단임제로는 책임 정치가 안 된다는 거야. 예? 그럼 적어도 4년 중임제로 바뀌게 되면은 첫 4년은 뭐 대통령이 진짜 열심히 하겠죠. 다음에 이제 중간 평가를 받게 되고 연임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건 4년은 이제 죽자 사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임기 이제 한 2년 정도까지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힘이 살아있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 2년 정도에 좀 힘이 빠지는, 이런 이제 구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대통령 임기 6년은, 국정 운영이 좀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내 여기까지 끝이니까 대충 5년 때우다 끝내자. 아니면 뭐 수금이나 하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는 문제가 대통령이 이제 수금하자. 그러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그러니까 5년 있는 동안 챙길 거 챙기자. 뭐 이런 판이 벌어진다라는 게 이제 문제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기 관리하면서 시간 때우기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 뭐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 4년, 5년 동안 대충 뭐 시간 때우면서 시간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정권 뺏겨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게 지금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책임 정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4년 중임제로 혹은 연임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저기 누굽니까 정청래는 잘 모르지만 국정과제 1호로 중임제 개헌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하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지금. 개헌 논의에 이제 시동을 거는 거다. 뭐 국회의장이 던져봤는데 이게 뭐 논란만 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서 개헌 얘기에 대해서 어쨌건 간에 뭐 김태호가 사실을 이제 곡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뭐 대통령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이 기회에 지금 개헌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 거고, 이번 총선 때
지금 5.18부터 합의가 되는 것부터 개헌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이신 건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봐도 개헌 얘기만 나오면 내각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헌이 무슨 뭐 대단히 어려운 거고, 예, 이거 뭐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게 국민투표 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예, 물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헌법을 자주 바꾸는 게 나쁠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국민들의 뭐 요구가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그게 이제 민주공화국인 거죠.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의 이제 육공화국 체제, 5년 단임제 체제는 한계에 도달을 했고, 이제는 개헌을 해야 될 뭐 시기도 무르익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제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게 자 개헌을 하려면 내각제는 안 된다니까 그 참 그 덜 떨어진 채널에서 와가지고 내각제는 안 된다는데 그걸 뭘 왜 자꾸 내각제 얘기를 해? 예? 그 또 롯본기에서 왔지 또. 내각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내각제 얘기할 사람도 없다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건 대통령이건 내각제 얘기를 꺼낼 사람도 없어요. 국민의힘이건. 근데 왜 그 저 허구한 내각제 타령이야? 대통령님이 안 한다잖아 그렇게. 무슨 근데 안 하는 걸 왜 반대를 해? 난 참 희한하네. 예? 안 한다는 걸 왜 반대를 해요? 그 채팅창에다가 참 그 쓸데없는 얘기로 논점을 흐려. 내각제 얘기해. 내각제 니은자도 안 나왔는데 무슨 뭘 내각제를 하느니 무슨 이게 다 논점을 흐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으로 어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개헌을 방해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거. 저 몰빵하는 애들이랑. 왜 내각제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내각제 타령을 하고 앉아있어. 어디가 모자란 거예요? 내각제 얘기가 뭐 어디선가 나왔다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누군가 뭐 내각제 얘기를 꺼내고 뭐 그랬다라면 모르겠어. 근데 내각제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 굳이 무슨 내각제는 안 된다. 할 사람이 없는데 뭘 안 돼, 안 되기는. 재미로 그러는 거예요. 정신들 좀 차리라고. 이게 방송 컨셉이라는 걸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잠 깨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야, 제가. 이게 늦은 시간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이거를 이제 수면제 대용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소리를 이렇게 한 번씩 질러줘야, 여러분들이 이제 잠도 깨고 집중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왔구나. 내각제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똥파리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막 화냈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화난 게 아니에요. 방송 그 스타일이 컨셉이지. 누구야, 누굽니까? 개그맨. 갑자기 이름이, 버럭하는 친구 있잖아, 개그맨. 박명수. 박명수 막 버럭버럭 하잖아, 방송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화났어, 박명수, 뭐, 안 그러잖아.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건데. 고려청자, 여기도 독재네. 독재야, 씨발, 여기! 방장 마음이야. 진짜, 씨. 내각제 얘기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해. 롯본기 오늘 방송 안 해요?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각제 절대 안 된다, 내각제 만세. 뭐, 그러고 있으면 되지. 왜 남의 방송 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지금 낭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황금시대, K-황금시대, K-골든에이지, 30년 프로젝트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인물이 흔치가 않아. 제가 지금, 20대 때부터 한 30년 동안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정치밥을 먹고 뭐 평론가건 뭐 일선에서 뛰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학생운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지켜보면은 이재명 같은 정치인, 야, 이런 정치인이 없었어요. 없었어. 응? 그러니까 제가 뭐 목숨 걸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응원을 하겠다고. 아, 저는 제 별명이 왜 꽝입니까? 저 빼고 다 까요. 심지어는 제 자신도 깔 때도 있어. 제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깐 사람이 없습니다. 예?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많이 깠어요. 예? 제가 이제 그 대통령이 97년도에 당선이 되셨는데 제가 97년에 감옥을 갔어. 그래 99년에 출소를 했어요. 아,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을 갔으면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이뤄줬으면은, 아니, 그 빨리 석방을 해줘야지. 정치범을. 아, 그걸 석방을 안 해주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 그러다가 무슨 준법 서약서를 쓰래. 네, 노랑 뿡뿡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 준법 서약서를 쓰래요. 제가 감옥에 있는데. 아,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법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게 그게 그럼 불법입니까? 그럼 5.18 우리 그 민주항쟁 시민들도 그게 다 뭐 불법이에요? 아니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건 내가 못 쓰겠다. 준법 사약서를 내가 왜 쓰냐?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법을 어긴 건 김영삼이지. 내가 언제 법을 어겼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개겼어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 이제 만기 출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았지 제가. 그래가지고 뭐 나오자마자 뭐 김대중 대통령 욕하고 막 애들 모아놓고 또 시위하고 뭐 이랬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된 이후에 이거 우리 내가 뭐 개인적인 원한은 있지만은 어쨌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길을 열으셨는데 내가 이제 그만 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 안 깠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요즘 뭐 노무현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뭐 5년 내내 깠어. 예, 5년 내내 깠습니다. 예. 뭐 나중에 좀 안타깝게 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참 아쉬운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뭐 이런 거지. 노무현 대통령 이제 5년 내내 깠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은 뭐 한 2년만 제가 지켜보다가 그 뒤로 3년은 뭐 그냥 다 깠지. 죽도록 깠지.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런 뭐 윤석열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하고요 제가. 응? 아니 뭐 이명박 때는 뭐 바로 감옥 갔잖아. 막 물대포 저기 뭡니까 막 촛불 집회하고 뭐 그러면서 그냥 바로 감옥 가버리고 박근혜 때도 막 압수수색 당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평으로 온 것도 있어. 박근혜 때 뭐 막 방송 출연하는데 출연 금지 시키고 막 별로 나쁜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또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또 감옥 갈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가평으로 오고 제가 사실상 이제 제야에서는 은퇴를 해가지고 뭐 그 별일 없었는데 하여튼 그동안 다 깠어. 안 깐 사람이 없어. 김영삼부터 제가 대통령 까다가 감옥을 2번이나 간 사람이에요. 김영삼 까다가 감옥 가고, 이명박 까다가 감옥 가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아무튼 왜 이렇게 깎겠어요? 그만큼 이제 제 기준에서는 못 미친다. 뭐 민주정부 대통령이건 뭐 보수정부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막 깐 거지. 미친놈처럼 막 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그 임기 시작하자마자 묻지마 지시하겠다. 다른 사람 다 까도 나는 안 까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전략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 참 일을 잘하세요 지금. 너무 잘해. 너무 잘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뭐 지금 지지율이 무슨 뭐 30%대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이게 다 배가 불러서 그런다고 봐. 특히 2030 애들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한번 진짜 얘네들은 어디 이명박 맛도 한번 보여주고 박근혜 맛도 한번 보여주고 김영삼 맛, 전두환 맛 이걸 어떻게 뭐 체험을 해주게 할 방법이 없나? 그러면 뭐 무슨 놀이공원 같은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독재월드, 롯데월드처럼 독재월드를 만들어가지고 10대 때부터 이제 학생들 가가지고 한 달 뭐 저기 전두환 체험, 한 달 김영삼 체험, 한 달 뭐 이명박 체험, 한 달 뭐 저기 뭡니까 박근혜 체험. 이런 걸 하면 애들이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지금 2030 젊은이들이 볼 때는 사실은
뭐 경험해본 이런 대통령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야, 뭐 이재명 대통령 정도가 되면은 진짜 로또 맞은 거다 그런 상황인 걸 제가 볼 땐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막 지지율 떨어지고 뭐 지지율이 20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30%까지 막 떨어지고 이러던데 진짜 이명박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박근혜 맛을 한번 봐야 돼 진짜.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근데 뭐 나중에 본인들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뭐 느끼는 바가 있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분이 뭐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20년, 30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민주정부를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게 제일 큰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 제4의 이재명이 계속 나와야 그 민주정부가 20년, 30년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김민석 대표를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지금까지 볼 때는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또 호흡이 잘 맞고 또 이재명 대통령처럼 열심히 일할 만한 그런 인물이 저는 아직까지는 김민석 대표 외에는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 외에는 안 보여. 그런데 이것도 진짜 큰 복이에요. 제가 볼 땐 이재명 한 명이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이재명과 그래도 매우 근접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김민석이 이제 또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아주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이제 김민석의 진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무슨 뭐 정청래를 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민석 당대표의 인기는 더 올라가게 될 거라고 봐요.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어쨌건 아직도 꿈을 못 깬 그 털레반들이 뭐 정청래를 밀고 있는데 진짜 일하는 모습 보면은 김민석에 대한 지지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호날두하고 메시가 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 호날두하고 메시가 한 나라에 태어난 거야, 한 나라에. 응? 그런 걸로 보면 돼요. 응? 그 우리 국가대표팀에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같이 뛰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월드컵을 우승 안 하면은 그거는 진짜 홍명보지. 그러면 홍명보 아니야. 응? 그래서 이런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이제 2명이나 민주당에서 배출을 했다라는 게 저는 큰 자랑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써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갖고 빌드업을 한 거예요. 이재명과 김민석이라는 우리가 인재를 잘 확보를 했잖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참 아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 대통령을 5년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이 이재명 같은 인재를 진짜 5년 한 번 쓰고 우리가 끝낸다. 이거 너무 아까워. 그리고 뭐 요즘 뭐 100세 시대에 대통령 임기 끝날 때도 60대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젊지. 응? 지금 뭐 푸틴이나 뭐 룰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지금 80대잖아요. 80대. 그리고 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3년임, 4년임까지 하고 있고 아마 뭐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죽기 전까지 중국을 아마 이끌어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헌법 때문에 이게 그냥 5년 쓰면 끝내야 돼. 응? 아니 이건 똑같은 거야. 그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한 팀에 있는데 월드컵 우승 한 번 하고 메시를 지금 은퇴를 시키는 거야. 우리가 강제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축구협회 규정에 그게 있는 거야. 월드컵에 한 번 나가서 우승하면은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협회 규정에. 그래갖고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 근데 축구협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은퇴를 해야 돼. 메시는 둘 중에 한 명은 은퇴를 해야 돼. 그래 메시가 은퇴를 해야 돼. 아,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헌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
아, 축구를 제일 잘하는데 그냥 강제 은퇴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헌법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그 말로만 뭐 이재명 뭐 이재명 영생교까지 나왔는데 뭐 영생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에? 연임 백날 떠들면 뭐예요? 개헌이 안 되면은 우리끼리 떠드는 거밖에 더 돼, 그게? 그래서 무조건 총선 때 이거 개헌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응?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뉴 이재명 친명들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무조건 개헌을 해야 된다. 응? 근데 이제 이게 자, 지금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 문제는 여기 있는 거야. 200석이 있어야 개헌이 되는데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죠. 예. 그죠? 보장이 없어요. 200석을 민주당 혼자서 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지. 물론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하고 뭐 조국당, 진보정당들 합쳐가지고 192석? 192석까지 간 게 이제 개혁당까지 간 거죠. 개혁당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200석을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넘어가지고 개헌을 한다? 이건 쉽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적어도 10명 이상 돌려 세워야 돼요. 10명 이상 돌려 세워야 총선 때 개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송영길 후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시야가 좀 좁은 분들은, 왜 조국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냐, 그러면서,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도 뭔가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치는 여러분 현실이야. 우리가 목소리만 높이고 대통령 연임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임이 되는 게 아니고 개헌을 해야 연임을 할 수 있고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 애들을 돌려 세워야 돼. 적어도 10명 이상을 돌려 세워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갈 수가 없어요. 응? 내줄 건 내주고, 그죠? 취할 건 취하고, 흔히 뭐, 그 육참 골단이라고 합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 다 못 먹어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한 얘기가 뭐냐?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키자. 이런 이제 당근을 던져주자는 거야. 아, 그럼 조국당 애들 막 신나가지고 막 청래당하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교섭단체 만들자 해갖고 만들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국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한테 당근을 던져주는 거예요. 한동훈이한테 당근을 던져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그 가발파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복당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지금 태극기 부대가 장악한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뭐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된다? 제가 볼 때는 헛꿈이라고 봐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당근을 던져주는 거예요. 동훈아, 너 가발파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섭단체 만들어. 이 당근을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을 일단 쪼개자는 거예요. 한 10명만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주면, 제가 아까 10석 정도가 필요하자고 그랬잖아. 뭐 조국당이나 뭐 청래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개헌을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 정당들도 굳이 개헌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발파를 끌어내가지고, 가발파를 끌어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개헌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총선 때 개헌에 들어가자는 거야. 이런 전략인 거지. 즉, 극우 보수하고, 그 장동혁과 태극기 부대와 가발파를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요 가발파가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발이한테 선물을 좀 주고, 그래가지고, 야, 이쪽으로 와. 야, 우리랑 개헌하자. 그래야 국민의힘이 박살나면은, 네가 나중에 보수 진영을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요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야. 이게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이걸 뭐, 누굽니까? 유시민은 정계 개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정계 개편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죠. 근데
유시민이 말하는 무슨 3당 합당식에 뭐 이런 야합을 해가지고 거대 다수 여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갈라치기로 구조적 다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2030 유권자들을 민주당에서 돌려 세워가지고 민주당이 구조적 다수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구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 민주당이 40을 먹어. 그죠? 민주당이 40을 먹어요. 그 다음에 조국당하고 진보정당들이 20을 먹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60, 40하고 20 해서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래당도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조청당을 만들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저쪽으로 가라. 서로 물 흐리고 괜히 싸우지 말고. 예, 청래 팩트플리스님, 서생의 정신 상인의 감각, 노벨 평화상 수상자 고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20을 먹어라 니들이. 그리고 교섭단체 해라. 이렇게 하고 민주당은 지금 40% 가져가면 돼요. 더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이 국민의힘 쪽에 남잖아요. 40이 남잖아. 이거를 30대 10 혹은 20대 20으로 갈라치자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장동혁 내란당 20, 가발파 20, 그 다음에 민주당 40, 그 다음에 조청당 20. 이렇게 구도를 재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발파까지 꼬셔가지고 개헌을 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총선 때도 매우 유리하잖아요. 이런 판이 만들어지면 총선이 대단히 유리해지는 거잖아. 국민의힘이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사자 구도가 돼버리고 사자 구도에서는 40%를 받는 민주당이 대단히 유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함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송영길이 교섭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런 함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발이를 그래 내가 교섭단체 만들어 줄게, 너 나와. 뭐 여기까지는 좋죠. 가발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개헌을 합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발이를 꼬실 당근이 또 필요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4년 중임제 개헌이 너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다고 결국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임기 단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방선거하고 다음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을 하면은 대선하고 일정이 겹쳐요. 합칠 수 있어. 대선과 지방선거를 합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임기를 1년 줄이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을 하면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아예 하나로 합쳐가지고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선 결과와 지방선거 결과가 일치되도록 커플링 되도록 만드는 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발이한테 야 임기 1년 줄일게. 받아라 개헌. 이러면 또 우리 가발이 난가병이 있잖아. 다음 대선 후보는 나? 다음 대통령은 나? 그러면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가발이가. 가발이한테 교섭단체를 줘가지고 분당을 시키고 국민의힘을. 그 다음에 가발이한테 야 내가 임기 줄일 테니까 너 다음에 대선 출마할 거 아니야. 대선 출마해라. 이렇게 하면은 가발이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살을 내주고 개헌이라는 뼈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년 임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장기 집권은 연속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면 야 가발이 너 대통령 될 수 있어. 똥구력 살살살살살 근질러가지고 내가 1년 임기 단축할게. 가발이 너 대통령 출마해. 해가지고 개헌에 합의를 해버리면 그럼 개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나리오 뭐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구상을 뭐 지금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실 거예요.
이런 책략도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여기부터가, 자, 개헌이라는 게 서생의 문제 인식이라면요.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거는 서생의 문제 인식이에요. 그죠? 이래야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이 안정될 수 있다. 이건 서생의 문제 인식이야. 근데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잖아. 아까 팩트플리스 님이 얘기했듯이. 상인의 현실 감각은 뭐냐면, 자,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딜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가 없어. 뭐 200석이 있으면 다 먹겠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각 정치 세력들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챙길 건 챙기고, 이게 정치인 거야. 정청래처럼 야 싸우자, 때려잡자, 죽이자, 들이받아라, 씨발 내란 종식, 검찰개혁 이런다고 정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자는 거예요, 가바리한테. 교섭단체하고 임기단축이라는, 두 가지 당근을 가바리한테 던져주고, 가바리를 꼬셔가지고 국민의힘을 두 동강을 낸 뒤에 가발 세력과 민주진보 세력이, 그죠? 연합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고, 자, 개헌을 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 응?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예? 돌려막기 하면 되는 거예요, 돌려막기. 무슨 돌려막기를 하느냐? 자,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래, 나는, 연임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기단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려막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김민석 돌려막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김민석이 나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출마를 해. 그래갖고 4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얘기 나오는데, 이재명 총리, 예? 아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김민석 대통령, 이재명 총리로 4년을 가는 거야, 그냥. 어? 아니면 뭐, 이재명 당대표, 예?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대통령. 이걸로 4년을 가요. 4년이 지났잖아? 그래, 4년 지났네? 야,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를 해도 되잖아. 4년 지났으니까. 한 번 걸렀잖아요. 또 출마를 해. 또 출마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민석 4년 하고, 김민석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총리로 지명을 해. 아니면 우리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당대표로 하자! 그래갖고, 당대표를 만들어. 그 다음에 4년 뒤에 또 나와. 예? 또 나와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또 나왔어. 근데, 야, 나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연임 아니야? 그래갖고 4년 나온 다음에 4년을 또 해. 8년을 하는 거예요, 8년. 예? 그리고 총리는 또 김민석. 예? 당대표는 또 김민석.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끝났잖아. 그죠? 4년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김민석이 4년 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8년을 하죠. 예? 8년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김민석이 또 쉬었잖아. 예? 또 쉰 거잖아요. 그러니까 8년 뒤에 김민석이 또 나와. 그러면 이제 8년 또 가능하잖아요. 그럼 8년이야.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있어 봐. 4년, 8년, 38, 32. 32년. 32년. 32년이 되는 거야. 아니, 그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헌만 되면은,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 이렇게 될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법적으로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32년이 되는 거예요,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32년 동안 한다. 이게, K 골든에이지. 예? 민주정부, 40년, 30년. 32년. 이거는 이제 우리만 알고 있고, 이런 얘기 이제 어디 가서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딴 사람들 얘기해줘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만 이런 계획을 알고 있다가, 일단은 이제 가바리를 꼬셔야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영원히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약을 팔다가, 이제 개헌만 되고 나면은, 이 시나리오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지. 일단 개헌 전까지는 어디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개헌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조용히, 조용히 어디 가면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다른 다른 방 가가지고 막 채팅창에다 쓰고 막 SNS에 쓰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자꾸 알려지면은 가바리가, 저거 봐라, 씨발. 30년 장기 집권 독재하려고 저런다.
그러면서 개헌을 안 해준단 말이야. 예? 안 해주니까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걸로. 예? 우리만 알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 가발이가 알면 안 돼. 큰일 나. 예? 그냥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 번만 하는 거야. 예?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한 번만 하는 거고, 그 얘기하면 안 돼. 알았죠? 정치는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상상력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된다,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어쨌건 간에 대한민국에 이제 개헌이 필요한 거는 분명히 맞고,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가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루어져야 뭐 책임 정치도 가능할 뿐더러 민주정부 연속 집권 우리가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